안녕하세요. 이태석 청소년 봉사단 미루 준영입니다. 매년 1월이면 2010년 1월에 선종하신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태석 봉사상 시상을 하는데요. 올해 2025년 제14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는 김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기 부산시청에서 몇 시간 뒤 봉사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김은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14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이태석 봉사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해외 봉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제가 이제 국제협력의사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처음 이제 해외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2004년 그리고 2005년, 2006년 그쯤 때 제 이태석 신부님의 그 활약상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태석 신부님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제 의사이시면서도 또 신부님이셨고, 그리고 그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였던 그 남수단 톤즈에서 그런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막 해외 봉사를 이제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지난 20년 동안 또 알게 모르게 또 저희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유산을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서 또 열심히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4년부터 20년 동안 국제 NGO 소속으로 페루, 우간다 등 소외 지역에서 해외 의료 봉사와 보건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은 이제 페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이제 페루 아마존에서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와 그리고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1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페루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말라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말라위 수도 릴롱게라는 곳에 이제 선교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환자들도 돌보고 그리고 병원 행정도 하고요. 이제 병원장으로서 병원 행정도 하고, 뭐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그때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뭐 에이즈 클리닉을 열어서 또 에이즈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또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는 우간다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남수단하고 국경을 이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됐을 때 그 우간다 북부에 있는 남수단 난민 캠프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호수와 이제 나일강이 시작되는 나라인데, 그 여러 군데에 또 많은 기생충으로 인한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소열대 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다시 페루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열과 같은 이제 열대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감염병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신 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의료봉사와 보건 사업을 하시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의대에 입학했을 때에 그때 아직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의료원 옥탑방에서 이제 거하시면서 되게 몸은 많이 아프셨던 때인데, 제가 그때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기억에 아마 첫 번째 채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채플 시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렇게 부축 받으시고 이렇게 단상에 오르셔가지고 저희 신입생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그분을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뭐 책으로 읽고 뭐 듣는 이야기로만 들었지만은 그분께서 하셨던 정말 많은 일들이
큰 귀감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본과 2학년 때 그 인도로 해외 봉사를 의료 봉사를 갈 일이 생겼고 이제 그때 이제 외국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해외 봉사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 2004년도에 이제 그 코이카에서 있었던 이제 국제협력 의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제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봉사의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외 열대 질환, 그 중에도 기생충 퇴치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와 혜택이 있었나요? 사실 그 소외열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생충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그런 기생충 질환하고는 달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기생충 질환은 상당히 좀 심합니다. 이제 심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기생충에 감염돼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환자들을 터부시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심지어는 그 가족들조차 그 환자들을 멀리하고 가두고 외면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그 기생충 감염에 걸리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하고 이분들이 주술사를 찾아가는 거죠. 주술사를 찾아가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구술하는 겁니다. 환자는 아파서 이제 막 힘들어하는데 그 악령을 쫓는 구술하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 환자가 낫지도 않을 뿐더러 병은 더 악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증상이 심해졌을 때야 뒤늦게 이제 병원에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소외열대 질환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는 이런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깨끗하지 못한 환경들, 특히 이제 물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위생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되면은 주술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을 만나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그런 행동이 변화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 사업을 하시는 동안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현지 공무원들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중저소득 국가에서 보건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도움과 그리고 그런 연대 그리고 특히 지역 정부와의 협조와 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회에서 남아서 지내는 분들은 거기서 살아가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필요가 뭔지 이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실제로 활동하는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그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또 잘 안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역 정부 관계자분들도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될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이제 투입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이제 활동을 하는 중에는 그분들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건사업 일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공부하셔서 런던에서 국제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보건학 석사를 2014년부터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런던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임상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들을 보는 관점이 임상 의사 시점에서 관점에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말라위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왜 환자들이 상당히 왜 이렇게 병원에 늦게 올까? 아프면 빨리 와서 빨리 치료받고 이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간단한 병도 되게 많이 키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고 그래서 빨리 왔으면 치료가 되는 환자들도 치료가 안 돼서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심지어는 뭐 아주 중증 합병증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임상의사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은 어떤 패턴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추이를 거쳐서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 보건학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보건정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보건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이제 자료를 얻어서 그리고 필요한 리소스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보건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그런 이제 의료시설에서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이제 보건정책을 결정하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총체적인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사업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접목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활동한 게 이제 20여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주거 개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과 벽 사이의 틈을 메우고 벽과 벽 사이의 틈을 메우고 모기장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집 안에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한 가족이지만 이제 한 가족 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고 할머니 계시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 활동을 한 가장 큰 목적은 그분들이 이제 모기에 잘 물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주거 개선 활동들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깨달은 거는 뭐냐면 그 활동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활동을 할 때 그런 거를 기대했었던 거는 아닌데 그냥 저희는 단순히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것들이 이제 모기에 많이 물려서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활동인데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그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힘들었던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희가 어떤 좋은 의료 치료 방법을 그런 치료 기구들을 이제 병원에 세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 말라위에 있었을 때 그런 보건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승인도 안 해주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약간 좀 약간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좀 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런 보건 활동들을 할 때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페루와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에서 보건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제가 2022년부터 지금 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이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는 가장 큰 문제가 작년 올해 댕기열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좀 다양한 서로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이런 댕결을 일으키는 모기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함께 그 열대 아마존이라는 그런 세팅에서 특히 이제 두 나라 페루와 볼리비아 두 세팅에서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후 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마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소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총체적인 그런 그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2025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가능하면 더 총 한 15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경험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